580 국어 3위인국 시작합니다. 배경 지식입니다. 시대 배경은 임진왜란 직전 선조임금 시기로 작자 정철은 당파 싸움으로 인해 고향 창평에 응거하며 3위인국을 지었습니다. 3위인국의 갈래는 가사입니다. 가사는 시조처럼 한 줄이 사음보로 되어 있는 운문입니다. 그러나 시조가 사음보짜리 세 줄인데 비해 가사는 사음보짜리 행을 얼마든지 연속해서 쓸 수 있는 사음보 연속체입니다. 다만 마지막 행은 시조 종장의 글자 수인 3543에 기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행을 기본 형식에 맞춘 가사를 정규 격식을 갖추었다는 의미에서 정격 가사라고 부릅니다. 3543이 아니더라도 맨 앞은 세 글자, 두 번째 음보는 가장 길게, 세 번째 음보는 조금 짧게, 마지막 음보는 가장 짧게 하여 서서히 끝나가는 느낌을 준다면 기본 형식에 맞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로 갈수록 기본 형식을 파괴하는 작품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가사를 변형된 격식을 갖추었다는 의미에서 변격 가사라고 부릅니다. 3위인곡은 마지막 행을 3753으로 맞춘 정격 가사입니다. 가사는 향가나 시조처럼 3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사의 3단 구조는 서사, 본사, 결사라고 합니다. 3위인곡은 내용상 서사가 세 부분, 본사가 네 부분, 결사가 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문 보시겠습니다. 서사일의 내용은 임과의 운명적인 사랑입니다.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중세국어에서 자주 쓰이는 몇 개 단어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서사일에서는 괴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괴다는 사랑하다라는 뜻으로 청산별곡의 오연을 포함하여 고전문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서사 2에서는 시간이 흘러 님과 헤어져 홀로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니에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니에다 혹은 녀다라는 이 단어는 가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서사 2에서는 처음으로 화자가 여성임을 알려주는 소재가 등장합니다. 바로 연지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화자가 여성임을 알려주는 소재가 지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서사 3의 내용은 세월의 흐름과 끝없는 근심입니다. 서사 3이 계절의 흐름을 언급하며 끝나는 동시에 본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의 흐름에 따라 네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본사 1은 봄에 부는 동풍으로 시작해서 시기가 봄임을 알려줍니다. 매화 역시 음력 2월에 피는 꽃으로 동풍과 함께 봄을 알리는 소재입니다. 매화가 눈 속에서 피기 때문에 고전 작품들에서는 충신의 상징입니다. 이 글에서도 마찬가지이며 매화 향기는 충성이 드러남을 의미합니다. 화자는 매화에 자신을 비교하고 있는 셈이고 그렇다면 매화는 화자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화가 충신이라면 달은 임금을 상징하는 소재입니다. 이는 달을 보며 임이신가 아니신가 하며 반기는 화자의 태도에서 알 수 있습니다. 화자는 자신의 분신인 매화를 꺾어서 님에게 보내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충성심을 알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드러납니다. 여름에도 화자의 임에 대한 그리움은 계속됩니다. 여름의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는 푸르고 울창한 수풀을 의미하는 녹음입니다. 휘장, 수막, 부용, 병풍 등은 주변을 둘러싼 화려한 가림막을 의미하지만 중요한 소재는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아까 연지분에서 언급했듯 화자가 여성임을 드러내는 소재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남성 신하인 정철이 임금에 대한 충성을 표현하는 대신 여성 화자의 임에 대한 사랑으로 바꾸어 표현한 이유나 효과가 무엇인가에 대해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답부터 말하자면 애절하고 절실한 마음을 표현하는데 남녀관계가 더 적절하다는 점과 임금과 신하보다는 남녀관계가 더 많은 독자들의 보편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러한 설정을 한 것입니다. 본사 이 여름에서는 오색실, 금자 등이 여성의 전유물로서 화자가 여성임을 드러냅니다. 실과 자로 지은 옷을 임에게 보내려는 모습에서 화자의 임에 대한 사랑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 옷은 임에게 전해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산과 구름이 거칠어도 너무 거칠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산과 구름은 임과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산과 구름은 같은 역할이지만 특히나 구름은 고전 작품에서 광명의 존재인 임금을 상징하는 태양을 가로막는 간신의 상징으로 자주 나타납니다. 같은 맥락에서 산이나 구름을 간신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시간은 어느새 가을이 됩니다. 가을의 계절감은 서리와 기러기에서 나타납니다. 서리는 가을에 내리고 기러기는 가을 절세입니다. 동산에는 달이 떠오르는데 이미 본사 1, 본 부분에서 달은 임금을 의미하는 소재로 사용된 바 있습니다. 화자가 북극의 별을 보고도 임인가 하고 반기는 것을 보아 북극의 별 북극성도 마찬가지로 임금을 의미하는 소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화자는 달과 북극성이 더욱 강한 광명으로 세상의 임금의 은덕을 다 끼치게 돕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청광, 즉 밝은 빛을 피워내서 봉황루에 있는 임금님께 보내고 싶어 합니다. 이를 통해 임금님이 선정을 펼치기를 염원합니다. 이는 선비로서의 정철이 임금을 도와 바른 정치를 펼치고 싶다는 바람이 담겨있는 부분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천지가 얼어붙는 겨울의 계절감은 백설이라는 소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건곤이나 폐색이라는 단어, 그리고 카니와 같은 조사의 의미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강남도 추운데 임금님 계신 강북은 더 추울 것이라는 걱정에 화자는 봄볕과 해를 임금께 보내고 싶은 마음을 피력합니다. 계속 겨울입니다. 홍상은 붉은 치마로 화자가 여성임을 알려주는 네 번째 소재입니다. 이 추운 겨울에 홀로 지내는 마음이 쓸쓸함을 드러내고 있지만 딱히 체크할 부분은 없네요. 결사입니다. 그리움이 고칠 수 없는 병이 된 화자는 죽어서 범나비가 되면 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범나비는 본사 1 매화에 이어 두 번째 화자의 분신입니다. 꽃마다 다니며 향을 묻히는 행위에서 향은 본사 1에 나타난 매화 향기와 같이 충성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나를 몰라도 임을 쫓겠다는 말에서 변함없는 사랑과 일편단심의 충성이 드러납니다. 정리하기 보시겠습니다. (5809국어 3인국이었습니다)